자, 여기 엑셀 2010 그냥 열어주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작성한 게 요 한 셀을 열어줄 작성하기에 있는 산업분류 개요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갈 차례는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3번 한자와 특수문자 입력하기, 여기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한글 자음을 한번 눌러볼 건데 지금 A2 셀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안 보이실까봐 조금 확대할게요. 미음 한 번만 쳐주세요. A로 나오면 지우고 한영키 눌러서 미음 한 번만 칠게요. 우리 옛날에 인터넷 할 때, 인터넷보다 더 전에 컴퓨터 기본적인 거 메모장 할 때 이미 해봤어요. 자, 미음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문자가 나온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 탭을 눌러보시면 이 특수문자가 펼쳐져서 쫙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 요거 네모 요 기호 맞죠? 클릭하시고 한 칸 띄고 2020년 한자 키를 눌러서 해 년자로 바꾸고 한 칸 띄고 상반기 한자 키를 눌러보면 기자만 나올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자 키 눌러보면 상반기가 한자로 나오죠. 입력 형태는 한자로 해서 변환. 그 다음에 주요, 수출, 현황. 그 다음 다시 미음, 한자, 탭 누르면 특수문자 펼쳐져요. 요거 눌러서 엔터. 자, 내용 적을게요. 저는 범위를 이렇게 잡고 적을 건데요. 범위를 잡고 타이핑을 하면 여기 끝까지 가서 엔터 치면 이 밑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그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좀 더 편해요. 자, 일단 이렇게 내용까지만 적어주세요. 이따가 서식 만들게요. 자,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일단 A4에서부터 이 9셀까지 범위를 잡아요. 얘가 그냥은 선이 보이지만 파일에 인쇄를 가보면 선이 없어요. 원래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의 선을 만들기 위해서 A4에서부터 이 9셀까지 범위를 먼저 잡은 거예요. 그러면 홈에 이번엔 여기 글꼴이라는 그룹에 중간쯤에 여기 테두리 있어요. 테두리를 눌러서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보세요. 모든 테두리.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반도체, 농산물, 화학제품과 혹시 가능하시면 컨트롤 누르면서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남미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우리가 예전에 한글 할 때, 한글이란다. 아예 컨기초 때 배웠던 건데 연속되지 않은 건 컨트롤, 연속된 건 시프트 누른다고 했었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연속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냥 범위를 잡으면 이렇게 안 잡혀요. 그래서 두 가지 범위를 같이 잡으려면 첫 번째로는 그냥 끌어서 범위를 잡고 추가적으로 잡는 범위는 컨트롤 누르시면서 끌어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도 하고 색깔도 예쁘게 넣으면 되겠죠? 자, 거의 다 설명했는데 요거 마저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여기는 지금 보면 짝대기가 그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가보실래요? 짝대기를 그을 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여기 보시면 테두리라는 탭이 있어요. 테두리라는 탭을 누르셔서 어느 쪽 작대기예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거죠. 얘를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목이니까 가운데다 정렬하고 싶은데요. A2에서부터 E2셀까지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하면 예쁘게 정렬이 됩니다. 자, 요거 지금 질문 주셨던 내용은 요거였어요. 여기 이 단어 한 개를 빼먹었대요. 기호를 하나 빼먹었는데 내가 여기다 기호 넣으려고 커서를 이렇게 놨다고 생각을 하고 미음 한자를 누르는 순간 얘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얘가 엑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엑셀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셀만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내용을 적으면 여기 셀에 있던 내용이 다 사라지면서 내가 새로 내용을 적는 걸로 바뀌어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고치고 싶은 거지 완전히 다시 새로 적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따닥. 그럼 아까랑 다른 게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고치시거나 적으시면 돼요. 요거 이름을 안 줬어요. 그래서 시트명을 설정하고 시트 2번으로 넘어가서 이따가는 분기별 판매 집계 양식하기 전에 자동 채우기랑 자동 완성을 먼저 설명할게요. 자, 시트 1 요 부분을 더블 클릭 따닥. 그리고 얘 이름은 상반기로 할까요? 상반기. 엔터. 시트 1번에 우리 이거 만든 거잖아요. 알아보기 쉽게 시트 1이라 해놓으면 나중에 제가 뭔지 모르니까 이름을 상반기라고 고쳐 넣으세요. 자, 그 다음 시트 2번을 누르면 이렇게 또 새로운 시트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자동 채우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동 채우기는 반복되는 문자열이나 연속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자동 완성은 보았었는데요. 자동 완성은 이전에 입력했던 문자열의 첫 글자가 같으면 현재 입력 중인 셀에 자동으로 채워지는 기능이 자동 완성이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뭐 서울, 대구, 부산, 대자 적으면 대구가 알아서 적히더라. 뭐 이런 거.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해요. 자, 그럼 자동 채우기는 뭐냐? 자, 일단 첫 번째 문자서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적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한일이라 적자. 한일. 한일이라는 문자를 적었어요. 자, 이 문자를 마우스로 한번 이렇게 찍어 선택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여기 점 보이시나요? 요거 까만색 요 네모난 점. 이것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해요. 채우기 핸들. 자, 이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보통 마우스 모양이 흰색 화살표 모양이다가 까만색 점 위로 올라갔을 때 약간 얄쌍한 플러스 표시로 바뀌어 있어요. 자,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밑으로 끌어보실래요? 이게 자동 채우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문자 같은 경우 이걸 다 한일 적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채워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이 더 낫군요 라고는 하지만 한글이 더 나은 부분도 있지만 엑셀이 더 나은 부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가 또 잘 만들었다라고 하긴 뭐하고 다만 직관적으로 보기 편한 건 한글이긴 하죠. 그죠? 자, 여기 이어서 제가 설명할 건데요. 컨트롤 Z는 실행 취소예요. 요거 화살표 요거 누르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설명 좀 해볼게요. 이 한일을 제가 적었던 걸 컨트롤 Z를 하면 실행 취소가 돼요. 컨트롤 Z는 실행 취소입니다.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취소를 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 제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컨트롤 Z는 실행 취소예요. 그래서 전 단계로 돌리고 싶을 때는 컨트롤 Z. 왜 내가 하다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글씨가 싹 사라져 버렸어. 그럼 이전으로 돌려야 되죠. 그럼 컨트롤 Z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한일이라는 글자를 다시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실 건데요.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끌어보실래요?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끌어도 똑같이 한일이라는 글자가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숫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B2 셀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좋아하시는 숫자를 한번 적어 보세요. 뭐 행운의 7을 좋아하시는 분 7을 적고 1을 좋아하시는 분 1을 적고 마음에 드는 숫자를 좀 적어주세요. 저는 1을 적어볼게요. 자, B2 셀에 이렇게 적은 숫자를 다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내려 볼게요. 자, 이렇게 끌어내리면 숫자가 1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채우기 핸들 요거 설명할 때 어딜 좀 보시면 좋으냐면 4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회색 박스 있죠? 그 부분에 숫자라는 부분을 지금 제가 읽을 거예요.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지금처럼 같은 숫자가 입력이 됩니다. 자, 보셨죠? 그럼 다시 컨트롤 Z 실행 취소 한번 할게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끌을 거예요. 컨트롤을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은 아까랑은 달리 1씩 숫자가 증가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끌었을 때는 복사가 됐고요.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을 때는 1씩 증가가 돼서 나오네요. 그쵸? 자, 여기 숫자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같은 숫자가 입력되고 컨트롤을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1씩 증가된 숫자가 입력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옆에 C에다가 이번엔 적어볼게요. 문자랑 숫자를 조합해서 적을 건데요. 이번에는 중곡 1동이라고 적어볼까요? 중곡 1동은 중곡과 동자는 문자이고 1은 숫자죠. 엑셀에서는 문자랑 숫자가 같이 적혀 있을 때는 문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도 보여집니다. 자, 이 C2 셀 지금 중곡 1동 적은 것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이렇게 이번엔 문자는 복사가 되고요. 숫자는 1씩 증가가 돼서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자와 숫자 조합이라는 부분에 적어두었는데요.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같은 문자와 1씩 증가된 숫자가 입력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 Z 실행 취소할게요. 자, 이 중곡 1동을 이번에는 아까와 같이 컨트롤을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어볼 거예요. 자, 이때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 중곡 1동만 쩌르륵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같은 문자와 같은 숫자가 입력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디얼에 또 적어볼 건데 날짜를 적어볼게요. 날짜는 2021년 빼기 10월 빼기 081 이렇게 적고 일단 엔터 칠게요. 자, 날짜를 이렇게 빼기나 슬러시로 적어주시면 날짜 형식이 되는데요. 이 날짜를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아까처럼 끌어볼게요. 죄송해요. 한 개만 더 보고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요 중곡 1동 옆에다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1학년 1반. 자, 1학년 1반은 문자랑 숫자가 더해져 있긴 한데 이번엔 문자가 두 개,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 둘, 세 개, 숫자가 이렇게 두 번 적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뒤에 있는 숫자만 1씩 증가가 돼요. 물론 컨트롤을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질문을 받고 이따가 날짜랑 시간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이번엔 날짜 적어볼게요. 2021년 10월 8일. 자, 날짜를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요. 날짜가 1씩 증가돼요. 자, 컨트롤 Z.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어보면 복사가 됩니다. 요 핸들을 한번 클릭해 볼래요?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요. 자동 채우기 옵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셀 복사, 연속 데이터 채우기, 서식만 채우기 뭐 등등등 나오는데 여기 평일 단위 채우기 한번 눌러 보실래요? 평일 단위 채우기는 주말을 제외한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로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10월 8일 금요일이잖아요. 10월 9일이 토요일, 10월 10일이 일요일. 그래서 토, 일요일이 빠져있죠? 11, 12, 13, 14, 15, 16, 17이 보면요. 토, 일요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일 단위 채우기라면 토, 일요일을 뺀 주중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월 단위 채우기는 월별로 10월 8일, 11월 8일, 12월 8일, 13월 8월, 13월? 죄송해요. 1월 8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월별로. 예를 들어서 월별로 내가 무슨 공과금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월별로 내가 급여를 받잖아요. 그쵸? 그런 거 할 때도 월별로 뭔가 표시할 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다시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연 단위 채우기는 연별로 2021년, 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연별로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옆에다가 이번에는 10시 10분 이렇게 적어볼게요. 요 콜론으로 적으시는 거예요. 10시 10분. 이건 이제 시간과 분의 형식인데 요거를 채우기 핸들로 끌면 시간이 일씩 증가가 돼요. 11시 10분, 12시 10분, 1시 10분, 2시 10분. 그리고 물론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 끌면은 복사가 돼서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받고요. 조금 있다가는 조금 더 추가해서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문 돌아다니고 질문 딱히 없으면 추가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숫자요. 1하고 제가 3을 적어볼게요. 1하고 3은 몇씩 증가하네요? 2씩 증가하나? 그죠? 그러면 1하고 3 두 칸을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그러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 13579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잡혀있는 대로 증가가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도요. 10을 적고 내가 만약 9를 적었어요. 그러면 두 칸을 잡고 채우기 핸들 끌면 1씩 감소하겠죠. 19, 87, 65, 4, 3, 2. 근데 컨트롤 Z 했어요. 얘를 이제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은 19, 19, 1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컨트롤은 반복되네요. 그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요. 예를 들어 월을 적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 문자의 경우는 복사가 되지만 이 월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와요. 뭐 밑으로 끌어도 당연히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월요일만 표시하겠다 하는 경우는 월요일을 컨트롤 누르면서 채우기 핸들을 끌면 월만 나오겠죠? 만약에 10을 적고 한 3칸 정도 있다가 20을 적었어요. 이렇게 3칸의 범위를 잡고 채우기 핸들을 끌으면 이런 식으로 10, 20, 30, 40의 형식으로 적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동 채우기, 이 채우기 핸들을 활용하시는 경우는요. 되게 좀 유용하게 활용이 다 가능해요.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하실 때 더 들으시면 되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기본적으로 쓰실 때는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자동 채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딱히 질문이 없다면 요 뒷부분에 잠깐 보면요. 옆장에 오늘 날짜 입력하기, 현재 시간 입력하기 이렇게 박스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일 위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위에 오늘 날짜 입력하기, 현재 시간 입력하기 요거 한 번만 테스트 해보고 아까 표 만들러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날짜가 언제예요? 2021년 10월 8일이죠. 이거를 컨트롤 누르면서 세미콜론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바로 입력하는 키는 컨트롤 세미콜론이에요. 컨트롤 누르면서 이 세미콜론을 누르면 시스템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시스템상에 오늘 날짜 입력하는 거고요. 만약에 컨트롤하고 쉬프트랑 세미콜론을 누르면 이거는 시스템상에 지금 시간이 나와요. 자,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은 지금 2시 47분이래요. 자,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 시트 3으로 가주세요. 여기다가는 분기별 판매집계 양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저장이랄 건 없는데 이름 줄래요? 그럼 이름 한번 주자 뭐. 시트 2에다 더블 클릭해서 자동 채우기 요거 연습한 거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시트 3번으로 가겠습니다. A2 셀에다가 적으세요. 혹시 이거 적으실 때 가끔 제가 살짝 느끼는 게 이걸 적는다고 해서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요거는 시트에 이름을 주는 거지 저장은 파일 단위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직 저장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건 이름만 준 거예요. 선생님 시티 3으로 가는데 왜 이게 노란색이 없지? 왜? 노란색이요? 어디? 이거 클릭한 위치에 따라 노란색 표시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요 A2 셀에다 적어 볼게요. 분기별 판매 집계 양식. 그 다음에 B4셀쯤에 적을까요? B4셀에 1, 4분기 3칸 합치고 하자. 하나, 둘, 3칸을 합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를게요. 그리고 1, 4분기 적어서 이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보시면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까지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늘려놔서 그런데 줄여보면 이런 모양. 자, 여기는 1월.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쭉 끌면 12월까지 나오겠죠? 가운데 정렬해서 예쁘게 놓고 여기는 판매 1과를 적은 후에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쭉 끌어요. 8과까지 다 적었네요. 자, 일단 1월서부터 지금 12월까지 데이터가 있긴 한데 너무 넓어요. 난 이렇게 넓게 필요 없어. 그러면 얘 칸을 조금씩 줄여줘야겠죠. 근데 달별로 똑같은 너비로 줄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 첫 시간 때 배웠던 거. 자, B열서부터 M열까지 범위를 잡고 M과 N 사이 열 머리글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쵸? 여기서 누르시면서 끄는데 혹시 점선 보여요? 두 개? M 앞에 보이고 M 뒤쪽에 보이고 이 점선의 너비로 맞추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떼시면 이렇게. 자, 그 다음 요 앞에는 범위 잡아서 병합해서 합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짝대기는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테두리 탭에 해당 짝대기 모양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안쪽에 이 표 부분을 범위를 잡으셔서 홈 탭의 글꼴에 모든 테두리를 한번 눌러서 적용할게요. 자, 일단 색깔을 칠할 만큼을 범위를 잡고 컨트롤 누르면서 밑에도 이렇게 범위 잡을게요. 칠할 색깔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 그 다음 제목 부분은 A2에서부터 M2 셀까지 범위를 잡아서 얘를 병합을 하신 후에 글씨 크기는 제목이니까 적당하게 크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해 보세요. 자, 그럼 표 다 만드셨죠? 얘 이름은 성적 결산표로 할까? 그게 아니구나. 죄송해요. 판매 집계 양식으로 할까요? 더블 클릭해서 판매 집계 양식. 그럼 시트가 3개 다 썼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워크시트 삽입이라고 해요. 요거 한번 눌러줄래요? 클릭. 시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표 만들어주세요. 한번 저도 서식 줘볼게요. 자, 범위를 잡아서 모든 테두리 범위를 잡아서 색깔을 칠해주시면 돼요. 제목은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고 글씨 조금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크기 조절해서 칸이 너무 넓으면 조절도 가능해요. 가운데 정렬이 빼먹었네. 자, 총점. 아니다. 어느 정도 적었나 한번 돌아보고 총점할게요. 엑셀에서 계산을 할 때는 등호를 먼저 적으면 돼요. 자, 일단 5번에 수식 이용하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보자면 계산하려는 셀, 즉 요 총점이 있는 이 5셀을 선택하시고 등호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는 표시 등호를 입력하고 계산에 필요한 값이 입력된 셀을 클릭하면 되는 거죠. 자, 총점은 각 과목의 합계예요. 그래서 이 유광원의 총점을 구하려면 유광원의 워드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B5셀을 자동으로 찍혀요. 그 다음 플러스 유광원의 시트 부분을 찍으시면 C5셀, 그 다음 플러스 유광원의 응용셀을 찍어주시면 D5셀 이렇게 찍혀집니다. 그러고 엔터를 치시면 총점이 나와요. 자, 계산할 때는 먼저 등호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할 셀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더할 거니까 플러스, 쉬트를 클릭, 더할 거니까 플러스, 응용을 클릭. 다 구했다면 엔터. 그러고 얘를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리면 총점 끝. 평균 어떻게 구해요? 총 점수를 내서 그걸 과목수로 나누잖아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과목이 3과목이니까 평균은 F5셀에 놓고 등호를 적고 이 총점을 찍어요. 그러고 나누기 3과목이니까 3
하고 엔터 치시면 값이 나오겠죠? 얘를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리시면 돼요. 자, 우리가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얘가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산이 돼서 되게 좀 신기했긴 했죠.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찍어서 넣잖아요. 그러면 셀의 주소가 이렇게 입력된 상태로 들어가요. 이 셀 주소가 행과 열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렸을 때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계산이 된 거예요. 또 B7, C7, D7, 뭐 B8, C8, D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값들이 계산이 되고요. 실제 응용의 값이 만약에 98점이 아니라 100점으로 바뀐다면 여기에 시트의 값을 직접 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소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총점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은 이런 수식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평점도 마저 구해 볼게요. 평점 구하는 거는 뭐 그냥 간단한데요.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괄호를 했죠. 이 괄호는 왜냐면 연산적 우선순위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 이 데이터에서는 곱하기를 먼저 하기 때문에 괄호를 안 넣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기는 해요. 자, 워드를 찍고 곱하기 0.4 괄호를 닫고 플러스 괄호를 열고 시트 곱하기 0.3 괄호를 닫고 플러스 괄호 열고 그 다음 응용 곱하기 0.3 하고 괄호를 닫아봤어요. 이 수식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성적 결산표의 어떤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워드 과목을 더 많이 배웠을 수 있고 시트랑 응용 과목은 똑같이 배웠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학점 같은 거 계산할 때 보면요. 많이 배운 과목이 조금 더 점수가 높아요. 뭐 그런 의미라서 전혀 우리 그거랑은 상관은 없어요. 그냥 계산만 해본 거예요. 이대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엔터 쳐서 구해보니까 평점이 나오죠? 채우기 핸들 끌면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됐을 거고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오늘 이제 저장하고 마칠 건데요. 평균 부분을 범위 잡아주실래요? 자, 평균이 우리가 총점을 나누기 3을 했다 보니까 우리가 나눠서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눠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이 바로 그런 거죠. 66667 막 이렇게 나온 애들 333333.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안 이뻐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자릿수를 좀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첫 번째 방법 하나만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이 위쪽에 표시 형식에 보시면 이런 표시 보이세요? 얘랑 얘. 얘는 자릿수 늘림, 얘는 자릿수 줄임이에요. 자, 자릿수 늘림을 누르면 뭔가 이렇게 늘어났죠? 그리고 줄여볼까요? 원하는 자릿수만큼 줄이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릿수를 일단 한번 늘리고 적당하게 자릿수를 줄인다. 안 어렵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 건데 일단 이름 주고 저장할 거예요, 오늘. 자, 시트 4번 따닥 해서 요거는 성적 결산표 이름 주시고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은 워크북 단위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저장. 파일에 저장. 저번에 만들었던 엑셀 연습 폴더에다가 이번엔 엑셀 연습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죠. 이름은 본인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저장하겠습니다.